오후 1시 마켓나우 뉴스 이동재입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마무리 과정에 들어왔다는 소식에 우리 시장 슈퍼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3,720선까지 돌파했는데요. 현재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우리 시장 양지수 오늘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자동차주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현재 시간 1.86% 오른 3,725포인트 선 지나갑니다. 코스닥은 보합권에 머물면서 0.17% 하락한 86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개장부터 튀어올랐던 코스피가 상승 탄력 이어나가면서 장중 상승폭을 더욱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계속 등락을 이어가며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가 쌍끌이 매수 보여줍니다. 현재 시간 외국인이 4,700억 원 넘게, 기관이 3,700억 원 넘게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 개인이 8천억 원 넘게 팔자세 보여줍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1,900억가량, 기관이 1,300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고요. 개인만이 3,400억 원가량 사재세 보여주면서 지수 방어해냅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흘러가며 달러가 1,41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시간으로는 0.27% 하락한 1,419원 선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해운 조선 분야로 확산된 가운데 국내 조선주가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 선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에 톤당 $50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이에 맞서 중국도 미국 선박에 순톤당 400위안의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에 업계에서는 미국이 전 세계 수출입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산 선박으로 미국 항만에 진입하는 데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이로 인한 해당 수요가 한국 조선사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의 진영 구도가 강화되면 미국의 우방국인 한국 조선업계에 수주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조선사가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간 조선주 관련 주가 체크해보겠습니다. 하나오션이 현재 시간 2.76% 오르며 10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2.78% 오른 22,150원 선 지나갑니다. 삼성전자가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 훈풍에 힘입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10만 전자를 눈앞에 뒀습니다. 미 증시에서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하면서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의 실적 공개 이후 목표 주가를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리면서 2030년까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가 올해보다 5배 급증하고 향후 범용 디램 가격의 상승 장기화가 예상되는 데다 내년부터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의 공급 본격화가 전망돼 엔비디아 수요 증가에 직접적 수혜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 신영증권 등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했습니다. 현재 시간 삼성전자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2.63% 상승하면서 97,6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NF가 오는 22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니켈 함량 95%의 NCM 양극재와 2026년 국내 첫 양산을 앞둔 LFP 양극재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LNF가 대구 엑스코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에 참가해 NCM과 LFP 양극재를 선보일 예정으로 전해지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최수환 LNF 대표이사는 이번 엑스포에서 NCM과 LFP 등 차세대 배터리 소재 기술을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력 수요 확대로 ESS 수요가 늘어나면서 LNF가 미국 ESS용 LFP 분야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란 증권가의 평가도 상승 요인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시간 LNF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LNF 현재 17.09% 오르면서 96,600원까지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700선까지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우리 시장. 긍정적인 무역 협상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시장 속에 긍정적 재료들이 가득한데요.
전방위적으로 호재가 가득한 시장 상황 속에서 대처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700선도 뚫고 올라갔고요. 3,800, 4,000포인트가 진짜 멀지 않게 느껴집니다. 순식간에 우리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 쌍두마차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겠죠. 삼성전자는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10만 원 근처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짖었던 10만 전자가 눈앞에 있는 상황이고, SK하이닉스도 오늘 장중에 급등세가 갑자기 연출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좀 약한가 싶었는데 오늘 또 SK 최태원 회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결정들이 좀 나왔죠. 이런 것들을 소화하면서 오히려 SK하이닉스는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이 올라가다 보니 시장을 전반적으로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요. 이 외에도 지금 시장 모건 스탠리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시장을 슈퍼사이클이다.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 아니라 한국 시장 자체가 슈퍼사이클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또 주목을 하면서 이제 또 시장에 대응해야 할지, 지금 또 이제 에이펙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장의 또 다른 중요 포인트를 앵커 브리핑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LG 디스플레이의 차트를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차트를 우연히 봤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작년 이후로 LG 디스플레이의 주가는 계속 우하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시죠? 이 4월에 저점을 찍고 난 뒤에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15,00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코스피가 올라가는 것처럼 쭉 올라가는 주가의 흐름을 보실 수가 있죠. 자, LG 디스플레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 OLED나 이 디스플레이 쪽은 중국에게 다 따라잡혔다. 중국의 경쟁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양산업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조정을 받고 반등 트리거가 없는 그런 주가의 흐름이었는데, 자, 이제 왜 올해는 이렇게 LG 디스플레이가 올라갈까요? 최근 제가 업계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중국 쪽에, 미국이 중국 쪽에 디스플레이 제재를 가하면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를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분위기가 바뀌었답니다. 디스플레이 업계 사람들도 희망이 보인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자,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수혜를 보는 게 디스플레이 업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업종이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대표적인 미국과 중국이 싸워서 오른 종목은 뭡니까? 조선주입니다. 최근에 약간의 중국의 트러블이 있었지만 오늘도 CLSA에서 리포트를 발행했는데요. 우리나라 조선과 관련해서 이코노믹 오브 워십이라고 해서 미국의 군함을 제조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목리를 부려도 우리나라 조선은 굳건하다.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의 해군 전력을 키우기 위해, 중국의 해군 전력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이 조선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조선을 선택한 것이죠. 이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서 가장 많이 수혜를 본 것이 조선주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상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볼까요?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건 뭡니까?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싸우지 않고 사이가 좋았다면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를 많이 썼을까요? 아니겠죠. 중국의 값싼 반도체, 범용 반도체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사용하면서 AI 칩을 만들거나 그런 전략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반도체를 압박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수혜가 돼버렸습니다. 자, 오픈AI의 샘 올트먼이 우리나라에 와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재용, 최태원 회장을 만나서 내년에 HBM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달라.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미국과 중국의 분쟁에서 우리가 오히려 반도체의 수혜를 보면서 지수가 함께 끌어올려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외에 다른 제조업들도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자, 일단은 전력기기 좀 많이 갔죠. 전력기기도 생각해보면 결국에 미국이 AI 인프라 투자를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전력기기가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AI 패권 전쟁의 최대 수혜주 전력기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최근에 2차 전지주들도 조금 꿈틀거리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올라가느냐? 전기차가 많이 팔려서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ESS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2차 전지의 ESS, LFP 배터리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 공급될 것이다. 이런 기대. 결국에는 AI 패권 전쟁 때문에 2차 전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어제 태양광도 좀 올라갔잖아요. 이것도 역시 태양광 소재를 중국 제품들을 미국이 제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학주들도 최근에 약간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서 우리 시장의 업종들, 제조업종들을 올려주고 있고요. 이게 시장을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 이 10월 말에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화해하고 악수하는 게 과연 좋은 걸까요? 오히려 이런 긴장 상태가 펼쳐지는 건 우리 시장에게 오히려 좋은 슈퍼사이클을 더 만들어주는 요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계속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면서 국내 금 시장의 열기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일 기준 국내 금 현물 가격은 1g당 22만 7천 원, 역대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최근 금값은 나흘 연속 오르며 20만 원대를 돌파했고 국내 금값은 현재 국제 금값보다 약 18.5%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국내 금 과열 조짐이 뚜렷해지자 한국거래소는 국제 금 시세와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값 상승세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미중 무역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한 데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한층 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금값이 단기간에 꺾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가는 내년 금 시세가 온스당 4,8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사이클과 무역 리스크가 겹치면서 금이 가장 강력한 안전 피난처로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돈 되는 섹터인 테마로 바로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돈 되는 섹터인 테마는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최고가를 쓰고 있는 시장에서 좋은 종목 섹터를 골라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규 본부장이 돈 되는 섹터인 테마 첫 번째로 어떤 섹터를 가져왔을까요?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섹터를 테마를 봐야 한다라고 이재규 본부장은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제가 앵커 브리핑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최근에 ESS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본부장님. 네.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실적 발표하면서 ESS에 집중을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게 실제로 숫자로 증명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ESS 투자 적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제 우리가 다른 기업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던 쪽보다는 이제부터 움직일 수 있는 쪽을 우리가 추려볼 경우에는 ESS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SK하이닉스가 올라와서 갑자기 반도체가 여전히 강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장 초반 같은 경우는 또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고요. 결국엔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수혜를 받을까? 라고 본다면 ESS도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미국에서도 지금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 원전뿐만 아니라 뭐 신재생 에너지죠. 풍력이나 태양광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라도 요 ESS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전력 저장 장치,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시장에서 반도체주들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한다라는 관점에서는 ESS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대립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아까 전에 앵커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선도 있겠지만 ESS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기업이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서 지금 이제 LFP ESS 쪽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수익으로 창출되는 속도와 규모 자체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더 빠르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반도체도 많이 움직이고 뭐 데이터 센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전력기기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ESS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도 연동이 될 수가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반도체 쪽과도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최근에 반도체 너무 많이 올라왔고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 나오면 저희가 전력기기 자연스럽게 떠올리지만 전력기기주들도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부담 없이 우리가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게 ESS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ESS 관련 종목들을 좀 볼 텐데 뭐 LG엔솔 같이 대형주를 봐야 될지 삼성 SDI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대형주를 봐야 될지 아니면 그 밑단의 밸류체인에 있는 중소형주를 봐야 될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일단 대형주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네. 같아가지고 좀 작은 기업들에 대해서 준비를 좋습니다. 해봤는데 네. 제가 사실 요거 ESS는 어제부터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변동성이 좀 안 나오길 바랬었는데 아침에 좀 튀었어요. 움직임이 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역시 시장에서 생각하는 게 좀 비슷하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첫 번째로 제가 준비한 기업은 한중 NCS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오늘 요거 이제 많이 올라와가지고 당장에 쫓아 들어가는 것은 좀 부담이 되겠지만 이건 이제 삼성 SDI 공급망과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ESS라는 것은 결국에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열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ESS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열을 식히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한중 NCS 같은 경우는 순행식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가 만들고 있는 ESS에 같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10기가와트시, 그러니까 10기가와트시가 2024년도고 2025년도 같은 경우 16기가와트시로 이제 캐파 자체가 커진다라는 거죠. 10에서 16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캐파가 60%가 성장을 한다라는 부분이고 그에 따른 수혜를 한중 NCS가 고스란히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의 인디애나에 공장을 증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가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실적 가시성 같은 경우도 좀 시간이 걸리긴 할 겁니다. 매출이 나오는데. 하지만 ESS 쪽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지금처럼 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주가적인 측면에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 ESS 첫 번째 기업으로는 한중 NCS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종목 더 볼까요? 바로 이어서. 네, 바로 이제 두 번째 종목도 들어가 보자면 이 기업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오늘 탑픽으로 좀 준비를 해볼까 하다가 네. 너무 좀 많이 알려진 기업 어떤 같기도 종목이죠? 해서 네. 이제 탑픽으로 준비하진 않았는데 서진 시스템이라고 서진 하는 시스템이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5G 장비주들도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따져봤을 때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매출에서 50% 이상이 ESS 쪽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10% 정도 올라오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 다이캐스팅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5G 장비주로서 엮이면서 변동성이 나왔을 때도 함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 때문에 엮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결국엔 요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ESS 쪽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받아가지만 지금 반도체 쪽으로도 납품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좀 잠잠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시장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 그중에서 ESS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동시에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1조 3천억 정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2026년도와 2027년도를 고려해 보면 예상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3천억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기업을 고평가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ESS 관련되어 있는 두 번째 기업으로는 서진 시스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서진 시스템과 한중 NCS 두 종목을 ESS 종목으로 골라주셨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살짝 얘기해 주셔서 더 궁금해지는데 그럼 탑픽으로는 뭘 고르셨습니까? 탑픽이 어떻게 된 게 오늘 가장 약한 것 같은데 그래요? 신성 ST라고 하는 기업이 신성 있습니다. ST,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아까 제가 한중 NCS 같은 네. 경우는 삼성 SDI 향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 신성 ST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향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ESS 부분에서 매출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우리가 본질적으로 따져보자면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배터리 시장의 규모가 ESS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봤을 때는 4분기부터 혹은 2026년도부터는 이 ESS 쪽에 대한 매출이 전기차 쪽에 대한 매출을 넘어설 거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여기서는 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만큼 전기차 쪽이 좀 안 좋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ESS 쪽이라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 그 ESS 쪽에 대한 매출이 올라온다라는 관점을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 향 기업인 신성 ST가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업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우리가 일단 뭐 시장에서 계속해서 2차 전지라고 하면서 배터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뜯어보면 작은 배터리들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 연결을 잘해줄 수 있고 그 연결되어 있는 배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6% 정도 올라왔는데 네네. 현재가 이하에서 현재 뭐 47,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가 이하에서는 오늘 같은 날에도 저는 공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네네. 드리고 싶고요. 뭐 현재가 이하에서 공략해 보시면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 5만 원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아마 5만 원으로 자막이 나갈 수도 있는데 이게 오늘 좀 올라와서 그렇고 목표가는 제가 5만 2천 원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높여볼까요? 목표가는 5만 2천 원으로 조금 더 높여서 잡아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도 4만 원으로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성 ST를 이 탑픽 종목으로 주셨어요. LG 엔솔향이기 때문에 뭐 LG 엔솔이 지금 ESS에서는 가장 잘 해나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신성 ST 목표가 52,000원, 손절 라인은 4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ESS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돈 되는 섹터인 테마 두 번째는 무엇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가 오늘도 SK 하이닉스가 갑작스럽게 또 점심쯤부터 주가가 튀고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자, 반도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이제 뭐 전공정, 후공정 할 것 없이 반도체가 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뭐 해외 증권사, 해외 투자은행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가지고 있다고 쳐도 거기에서 또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소부장들을 좀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은 어떤 쪽을 보세요?
네, 참 이 반도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오늘도 지금 뭐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올라와 주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네. 글로벌 자금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몰려든다라는 것은 결국에 AI에 대한 큰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사실 대장주라고 말하는 기업들을 매매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긴 하지만 네. 실제로 업황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 쪽에서 가장 못 올라온 쪽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최근에는 좀 올라오고 있지만 전 디자인하우스 쪽이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디자인하우스라고 한다면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중간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하우스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팹리스와 좀 엮여 있는 기업들도 네.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이제 디자인하우스 같은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디자인하우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는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사이클에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시세가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요즘에 방송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반도체의 나라다라는 이야기를 가끔씩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잘하고 있는 게 아니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에 대해서 미국에서 보조금을 축소한다느니 뭐 미국과의 그런 교역 관계에서 중국과의 교역 관계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들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좀 메리트가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많이 올라온 기업들보다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이 디자인하우스 같은 경우도 체크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뭐 우리 시장을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뭐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슈퍼사이클 좀 이어질 거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이 소부장 아니면 뭐 오늘 말씀해주신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팹리스와 이 파운드리 사이의 과정에서도 아직 이거는 주가가 많이 가지 않았으니까 좋은 종목들을 잘 골라놓고 기다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디자인하우스 쪽에 종목들 몇 개 체크해 볼까요? 어떤 거 보세요? 네, 제가 첫 번째 기업으로는 AD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삼성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AD 테크놀로지는 약간 팹리스 기업과도 좀 비슷하거든요. 가끔씩 이제 좀 헷갈려 하시고 저도 좀 헷갈리는데 팹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스케치 정도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스케치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색깔을 입힌다든지 추가적으로 이제 완성되어 있는 모양새를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디자인하우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약간 걸쳐 있어요. 팹리스에도 되어 있고 디자인하우스에도 되어 있고 이제 선단 공정에 관련되어 있는 수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사이닉 솔루션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양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지금 당장에는 이제 신규 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주가의 시세가 늦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SK 하이닉스양 기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자회사 중에서 이제 파운드리 기업이 있거든요. 그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 이제 디자인하우스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DSP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인되어 있는 설계 파트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요 이제 사이닉 솔루션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레거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좀 오래된 그러니까 선단 공정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수요 자체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하우스 두 번째 기업으로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닉 솔루션까지 SK 하이닉스 향 기업인 사이닉 솔루션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교 본부장님의 탑픽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을 최종으로 선택하실 거예요? 일단 제가 오늘 가장 강할 것이다라고 생각된 네. 기업은 가온칩스라고 가온칩스. 하는 기업입니다. 주가 흐름은 AD 테크놀로지가 좀 더 좋았는데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여유 있게 매매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삼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단 공정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라든지 고성능 컴퓨팅 쪽에 대한 디자인하우스를 삼성전자 쪽에 대한 물량들을 거의 다 받아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최근에 좀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현재가 이하에서 매수가 가능하고요. 주가가 올라온다라면 목표가는 7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1,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온칩스까지 함께 오늘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쪽에 반도체에서 종목 많이 찾고 계시죠? 그런 취지로 저희가 디자인 하우스 쪽에 아직 출발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반도체 지금 슈퍼사이클에 올라타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잘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 앤 테마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협상이 10일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베선트 장관은 15일 워싱턴 DC 재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측의 이견이 곧 해소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현재 대화가 진행 중이며 10일 안에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요청한 무제한 통화 스와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연준의 소관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내가 연준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싱가포르 수준의 스와프를 보유했을 것이라고 덧붙여 사실상 긍정적 신호로 해석됐다. 한미 양국은 외환시장 안정과 투자 유치 협상을 병행하며 이번 합의가 마무리될 경우 3,500억 달러 규모의 한국 대미 투자 계획이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자, 마켓나와 선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 코스피가 2%가 넘게 지금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힘을 내니까 지금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 오늘 뭐 자동차도 좋으니까 현대차도 지금 8%가 올라가고 있고요. 기아도 7%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또 갑자기 힘을 내네요. 7% 넘게 상승 탄력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잘 가고 있는데 코스닥이 아쉽네요. 코스닥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좀 좋은데 제약바이오나 다른 반도체 소부장 쪽은 오늘 약간 쉬고 있어서 코스닥은 하락으로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약보합권,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온도차는 좀 느껴지네요. 코스피랑 코스닥이. 지금 현재 시장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종목들을 좀 보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지수가 올라가면서 3,734포인트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무섭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무섭게 올라오는 강세장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오후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이데일리 TV의 서동구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 오늘도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지 저희가 뭐 이야기 나눴지만 일단은 뭐 첫 번째 종목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입니다. 오늘 뭐 화두 이슈 중에 하나였죠.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국과의 협의가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동안 어쨌든 이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서 가장 골치가 아팠던 쪽이 자동차였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이 모멘텀으로 발화가 되면서 좀 자동차주들이 추세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의미 있는 오늘 그 자동차 관련주들의 반등이 나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지수가 올라오는 동안에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3,500 또는 4,000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다른 어떠한 조방원들도 중요하지만 전차 군단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반도체랑. 근데 반도체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줬죠.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 지금 뭐 관세 협상을 다시 또 타결이 임박했다라는 얘기들, 뭐 정의선 회장, 이재용 회장도 그렇고 최태원 회장도 트럼프의 그 별장 마고라고라고 골프 하나요? 치러 예. 근데 그 초청도 손정희가 했어요. 네. 이후에 어쨌든 그렇게 가는 과정들 거기에 또 실무 협상단들이 내일 미국의 예산국을 방문한다는 네, 얘기죠. 간다고 그것도 뭔가 실무적으로 진짜 임박한 게 아니냐라는 여러 논란은 있습니다. 뭐 3,500억 불을 원화로 계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뭐 외평채를 발행하면서 순차적으로 3,500억 불을 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고 뭐 통화 수합과 준하는 그런 어떤 원화 결제와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후에 어쨌든 그러한 내용들 속에서 숨죽여 있었고 눈치 보고 있었던 자동차 관련주들이 현대 기아차를 중심으로 부품 관련주들이 이렇게 급등해 준다라는 거는 시장이 자연스러운 어떤 매기 순환 속에서 의미 있는 반등을 준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오늘 기아를 제가 여러분들께 좀 특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현대차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가장 탄력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들의 여러분들의 어떤 뭐랄까요 그 가성비라고 그럴까요? 수익률 게임에서는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좀 더 유리한 그리고 또 하방도 상당히 잘 견조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뭐 멕시코 공장 멕시코도 역시 뭐 관세에 대한 부담이 있긴 합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 조지아 공장에 풀 가동되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요인들이 앞으로도 관세 15%로 만약에 낮춰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기아의 어떤 물량에 대한 다변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이 연출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하락이 우려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현지 생산을 확대한다라든가 그리고 또 신차 라인업을 강화하면서 모델을 다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사실 또 전기차 쪽 부분에 있어서는 기아가 좀 더 앞서가는 네, 그렇죠.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한 측면으로 좀 보시면 좋겠는데 기아는 오늘 일봉의 모습을 잠깐 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7월 달에 11만 7천 원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관세라는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9만 원부터 10만 원 사이에 대한 하방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가 이렇게 다시 실려주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주봉의 모습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인 그 흐름들 속에서 보시면 이 11만 6천 원, 뭐 7천 원도 중요하지만 이 12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이 9만 원 정도 라인 물론 뭐 일순간에 지난 4월 달에 8만 1,300원을 저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9만 원과 12만 원 사이에서 하방을 잡아주고 박스권을 형성해주고 있는데요. 이 자리가 만약에 여기서 요 10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준다라면 이 상단 12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연출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관점으로 보신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PBR도 다시 또 0.7배 내외에 있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라면 이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된다. 그리고 일본과 이후에 어쨌든 대등한 경쟁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처럼 뭐 6, 7% 이상 급등할 때 쫓아가는 것보다는 이제 10만 원 초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도 모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가장 이 한미 협상에 부담을 받고 있던 업종이 이 자동차였기 때문에 이제는 분위기가 좀 반전될 수 있는 트리거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현대차, 기아, 뭐 현대차 그룹주들이 전체 다 오르고 있고 뭐 부품주들도 다 같이 함께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기아, 그중에서 기아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위원님은 조금 더 집중을 해보는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아 봤고요. 자, 다음은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은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우리를 놀라게 했다가 또 어제 오늘 다시 또 만회를 하고 있고 뭐 안 좋은 이야기 중국이 제재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히려 그게 별로 소용이 없을 거다라는 식으로 평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정치적인 논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서 이런 그 하나오션 미국 관계 자회사들. 자회사들을 어떤 그 건드리는 흐름들을 감안해서 보면 우리도 또 숨을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마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걱정하지 말아라. 뭐 김동관 회장도 합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구라고 해서 같이 골프도 좀 치면서 뭐 좀 도와달라. 뭐 또 그러게요. 열심히 잘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 주고 받으면 뭐 이 조선 관련한 이 마스카 프로젝트는 가장 중요한 한미 관세 협상에 있어서의 중요한 끈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중국에서 좀 이렇게 으름장을 놨다고 해서 그런 불똥이 지속적으로 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 이제 이 조선 업종들이 최근 들어서 좀 반등을 시도하다가 중국의 견제구에 좀 주춤거리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섹터 내에서 조금 약한 그런 흐름들. 하나오션만이 이제 조금 강보합 이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긴 한데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3분기까지 어떤 수주 실적들이 조금 작년에 대비해서 네. 저조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번 4분기 들어와서 이제 대형 수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선주 이 가스로그사와 함께 LNG선 건조 계약을 지금 계속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라면 뭐 몇천억이 아니라 조단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한 어떤 기대감도 살려질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왜 하나오션을 굳이 말씀드리냐면 네. 중국에서 딱 집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마스카 프로젝트의 핵심 역할을 해줄 기업이니까 또 필리조선소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근데 이 하나오션이 잘 버텨주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면 중국에서의 얘기는 우리가 무조건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오션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진짜 별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하나오션이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이 현재 위치에서 10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잘 보여주고 있단 네네,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 그리고 만약에 하나오션이 11만 3천 원 이상으로 안착을 해줄 경우에는 하나오션도 그렇고 나머지 조선주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대응해도 될 만한 그런 위치 아닐까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오션은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풍랑을 잘 버텨주느냐? 하나오션이 좀 버텨주면 우리 조선주들이 뭐 크게 문제 없을 거다라는 그렇죠. 그런 시금석이 되는 네네. 종목으로서 하나오션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3% 넘게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10만 8천 원대까지 복귀는 하긴 했습니다. 하나오션 추가적인 이제 트럼프의 조선에 대한 이야기 뭐가 나올지 아니면은 에이펙에 와서 조선 관련해서 어떤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오션 조선주까지 봤고요. 자 다음은 세 번째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종목 보시는지 위원님이 골라주신 세 번째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 오늘 주가가 좋은데 LG에너지솔루션도 잘 가고 LG화학도 잘 가고 뭐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LG화학, LG그룹주들도 최근에 좀 꿈틀거리고 있고 그렇죠. 뭐 글쎄요. LG 구광모 회장도 미국에 같이 가니까 올라가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인도 약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인도 그렇죠? 범위상자? 예. 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자동차 쪽들이 움직이면서 2차 전지 쪽들도 이번 주 들어와서 좋은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역시 또 LG그룹주들이 포함이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굳이 LG화학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네. 싶으면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사업 부분이 있잖아요. 케미칼이 있고 그리고 또 바이오 바이오가 쪽이 있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소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케미칼 쪽 석유화학 쪽들은 이제 물밑에서도 열심히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가시적인 결과가 연말 연초에 나올 겁니다. 그 부분도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구간이고요. 또 사실은 우리나라의 바이오 의학 제약 쪽 부분에서의 선두주자가 LG화학이었죠. 그쵸. 그리고 네. 2차 전지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LG 화학의 바이오 쪽 부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마 FDA에서 소위 품목 허가를 받기도 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 이후에 사실은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뭐 삼성이라든가 SK 쪽들이 워낙 뭐 강하게 치고 나갔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부진했던 모습들이 뭔가 변화되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그런가요? 가장 중요한 것이 LG에너지솔루션을 물론 주식 수합이라는 조금 뭐 부정적으로 보는 데도 있지만 결국은 지분 매각을 통해서 이번 달 안으로 2조 원 정도가 유입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올해 일단은 전 사업 부분에서의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커지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룹 차원에서 바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이 멀티모달 AI 플랫폼이라는 이걸 토대로 해서 지금 뭐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 이 새로운 어떤 물질을 발견하거나 또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모든 시간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또는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을 대폭적으로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AI를 이용해서. 네네. 바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신약 개발과 관련된 시너지도 뭐 내년부터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그 앞당겨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2차 전지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미국 테네시 공장에 도요타양 양극재 납품을 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본다는 측면에서 뭔가 최악이었던 상황에서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파트들이 긍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좀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도 네. 연출되고 있지만요. 30만 원 언저리에 있는데. 일봉보다도 주봉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물론 뭐 100만 원도 넘었다가 바로 LG에너지솔루션과의 분할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무너진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가장 최근의 모습들로 보신다면은 2023년도였죠. 4월 달에 80만 원대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사실은 크게 이렇게 대세 하락을 보여주었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올해 5월 26일이었죠. 네. 이 주간에 18만 원을 저점으로 하면서 우리가 이제 파동으로 보면요. 흔히 얘기해서 1차 저점이 나오고 반등을 주었고 2차 조정이 플랫폼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패턴이 우리가 이제 135 파동이라고 봤을 때 이러한 상승을 보여준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이 이제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뭐 지금 31만 원 이하 자리에서 30만 원 또는 뭐 그 이하 가면 더 좋고요. 31만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고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면 26만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로 복원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 1차적인 목표가는 37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고 물론 여기서 잘 흐름들 타고 올라간다라면은 저는 뭐 40만 원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자리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 오늘도 잘 가고 있는데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짚어주셨어요. 좋습니다. LG화학 바닥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LG화학까지 봤고요. 마지막 종목 볼까요? 마지막은 어떤 종목인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도 참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그렇죠. 계속 올라오고 네. 있어요. 오늘은 또 특히 시세를 분출하면서 또 다시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자, 이스페타시스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우리가 10만 원을 먼저 갈지, SK 하이닉스가 50만 원을 먼저 갈지, 또는 이스페타시스가 10만 원을 먼저 갈지. 그러게요. 예, 이러한 어떤 움직임들 아니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 지속에 따라서 이 고사양 MLB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요. 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글로벌 빅테크 쪽에 부품을 공급해주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이고 이번 3분기에 다시 또 이제 영업이 500억 원대로 진입을 한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고 또 신규 공장이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다라면 내년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스페타시스를 굳이 IT 소부장 쪽에서 대장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9월 달에 이격을 좁히는 이러한 과정들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이격을 좁혔지만은요 어느 순간에 다시 또 이렇게 신고가를 내버린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IT 다른 소부장 쪽들도 이러한 어떤 기간 조정 이후에 이스페타시스처럼 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홀딩 저가 매수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까지 신고가 행진 펼치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오늘 서동구 위원과 함께 했는데요.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 더 좋은 종목 가지고 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